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 작년 사회복지사 시험 9회 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기자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문제를 접해보셨고 그 다음에 기본서도 보셨고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끼워서 이제 보충을 하셨으니까 아마 처음에 혹시 기출 문제를 접하셨을 때보다 좀 쉽다, 만만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은데 실제로 차근차근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도 다음 시험에 지역사회복지로는 충분히 잘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실제로 나왔던 30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순서로 어떤 배열들로 또는 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하나하나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볼까요? 딱 처음에 보니까요. 지역사회가 뭐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 개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1번. 지역사회 개념에는 지리적 의미, 기능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고 산업화 이후에 공동사회가 발전되어 왔다. 3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공동체가 부상하였다. 4번. 이익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계약에 기초한다. 5번. 지역사회는 사회적 동질성에 의해 형성될 수가 있다. 답이 뭡니까? 답이 2번이에요. 왜? 그렇죠. 공동사회의 이익사회 얘기했었죠. 공동사회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들어가게 된 가족, 촌락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계약과 그다음에 자기 이해에 따라서 이익사회로 지금 전향이 많이 그러니까는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다. 가상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4번이 이익사회에 대한 거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계약에 의해서. 62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추구하는 방향. 2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 역량 강화, 연계망 구축, 사회 통합 구현, 생활시설의 확충.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답이 뭡니까? 아닌 게 뭐예요? 아닌 거? 지역사회 역량 강화해야 되나요? 추구해야 되는 거? 맞죠? 당연히 맞고. 연계 우리가 맨날 네트워크 연계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당연히 해야죠. 사회를 분절시키나요? 그런 거 아니고 생활시설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호 우리는 커뮤니티 케어 한다고 했죠. 생활시설, 타일시설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타일시설화 적어놓으세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6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 자, 이제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하부 체계 간의 상호작용하면 뭐였습니까? 1, 2, 3, 4, 5가 다 체계 이론이네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니은 지역사회 안팎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현상. 자, 지역사회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 이론이에요. 디귿 사회운동 조직들의 역할과 한계. 자, 이건 뭡니까? 사회운동 조직이 자원을 동원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 망한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구심을 던진다. 이게 뭐였어요? 구성주의, 사회 구성론이었죠? 답이 탁 튀어나오네요. 5번. 자, 이론을 우리가 10가지를 봤는데 5가지를 벌써 다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빠졌던 걸 또 물어봤어요. 교환이론. 64번 보세요. 사회교환론에 관한 설명을 모두 골라라. 머릿속에 이제 뭐가 딱 들어와야죠. 교환 자원이 고갈되면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환이론은 교환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교환할 게 없으면은 문제 생기겠죠. 그죠? 교환 안 하니까. 교환 자원에는 상담, 기부금, 정보, 의미, 힘 등이 포함된다. 뭐든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힘 균형 전략은 경쟁, 재평가, 호혜성, 연합, 강제 등이 있다. 사회 교환 이론 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생존을 위해 외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 이거는 뭡니까? 뭘 설명하는 거죠? 권력 의존 이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리을은. 보세요. 디귿의 호혜성, 뭐 이런 거 서로 교환하겠다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나왔어요. 3장. 66번도 역사. 자, 65번 미국 역사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 시범 보고서는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의 영국.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었다. 압력이 늘어났죠. 신보수주의. 그죠? 신우파 집권하면서 영국에서는 대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이게 하죠. 복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 3. 미국의 지역 공동모금과 사회복지기관 간 협의회의 발전 시기가 대공황 이후가 아니라 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4번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미국에서 주로 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사업 전문 분야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5번 미국의 COS는 인보관 활동보다 15년 뒤에 시작되었다. 뭐가 먼저 시작됐어요? COS가 먼저 시작됐어요. 답은 5번이 아니고 4번이에요. 4번. 자,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가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와요. 한국도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66번. 2000년대 이후라고 딱 한정을 지었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전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1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몇 년이었죠?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맞네요. 그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다. 법제화 됐죠? 2000년 이후에. 2004년에 했어요. 4년에.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중앙자활센터가 설립이 되었다. 이거는 더 늦게 됐어요.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니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중앙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이거는 더 늦게, 하여튼 뭐 2005년, 7년이었나? 더 늦게 개정이 돼서 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이거 언제였습니까? 2005년 이후였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이 언제였어요?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아까 2005년 지방분권화 그 시점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다 보시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최근의 변화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는 역사에서도 나오는 거였고 실제로 우리가 언제부터 봤나요? 10장 이후로 본 것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7번. 정상화의 개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정상화가 뭐였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건 비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생활이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장애인들도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지역사회에서 사는 거 이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이 정상화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1번 봅시다. 전통적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아닙니다. 일탈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절대적인 특성을 갖는다. 일탈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문신을 새기는 게 일탈이었다. 근데 서양에서는 문신 새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그 다음에 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기본 방침을 정상화로 둘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네. 1959년 미국의 정신지체법에서 출발하였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59년에 뭐였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지 이 법에서 정상화를 도모한 것은 아니었어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었죠. 이런 문제는 약간 세부적이고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도 하여튼 정상화가 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복지 이념. 뒤룹갱이 나오네요. 뒤룹갱은 사회통합에 대해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인 연대를 제시하였다. 구조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기능적 관점에서 뒤룹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구조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사회적 연대가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가족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적 형태의 보호와 가장 근접하게 제공되어야 된다. 맞죠? 가족주의에 따르면 가족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혹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족과 가장 근접하게 제공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주의에서 비가족적인 형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가족주의에 비해서 국가주의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게 맞는 말이겠어요?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국가주의가 자율성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데 자율성은. 국가주의는 뭐예요? 국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를. 가족주의는 뭐예요? 가족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가족이 모든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룹이니까 가족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요 말이에요. 자, 우리가 1, 2, 3, 4를 다 몰라도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개념만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5번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명백하게 틀린 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로스만 모델 나오네요. 로스만 모델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 로스만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의 개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쭉 보세요. 1번 맞아요? 1번은 틀렸죠, 그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 합의 도출? 더 맞는 걸 찾아보세요. 자료 수집과 분석, 이거 뭐예요? 아니죠. 계획이죠. 주민 동원 및 조직, 사회 행동 모델이에요. 답은 뭡니까?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지역 주민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2번에 있잖아요, 2번에. 지역사회 능력 향상과 통합. 그쵸?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를 도출한다.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더 정확한 것이 있으니까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사회계획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계획 모형 떠올리시죠? 그죠? 인보관 운동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객관적 자료 분석 결과를 고려한 합리성에 기반한다. 정치적 참여와 연대를 강화한다. 아래로부터의 접근보다는 위로부터의 접근의 속성을 갖는다. 확실한 거 뭐죠? 니은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로부터의 접근이라는 것은 전문가, 분석가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답은 뭐예요? 그래서 니은, 리을이죠. 인보관이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건 사회복지관의 효시가 된 거죠. 그죠? 계획 모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정치적 참여와 연대는 사회 행동 모델인 거죠. 자, 우리가 문구를 많이 봤는데
사회 계획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새로운 얘기가 딱